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선정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무엇인가요? 폭락했던 그 지역들 위주로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6년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이 있죠. 광양이라는 그 지역이 있고 5년 전에 제 책을 출판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창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의 공통점 맞습니다. 폭락했던 그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 많으신 분들께서 그런 폭락했던 지역만 위주로 해서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던데, 절대로 폭락했기 때문에 많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 왜 좋으면 사실 인구들이 더 이제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들은 상승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인구 증가만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투자는 늦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분석,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이 폭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고 경제적 상황들 앞으로 좋아질지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투자가 이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한 몇 년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인구들은 차겠다라는 그 팩트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하고, 분석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으신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제도 투자하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거제도 같은 경우도 폭락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상황 분석에서 바로 탈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거제도 투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투자를 추천드렸던 광양이라든가 창원이라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투자를 했었다. 제가 추천드렸던, 제가 출판했던 그 책 2019년에 나왔었는데 2019년 투자를 했다. 창원에 1억으로 한 20억 정도는 버리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금들이 굉장히 작았고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뭐 폭등하다 보니까 20배 올라가는 건 좀 예사일이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차익 나셨던 때가 2020년, 21년까지 그렇게 이어졌었죠. 아무튼 창원과 광양 그리고 이 거제도의 차이점들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이 산업 현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양 같은 경우 제철소가 유명하죠. 그 제철소뿐만이 아니라 화학단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화학단지 크고, 그리고 물류단지 플러스 조선 관련된 그 기자재 그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복합적인 산업단지다라는 것이고, 창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같은 복합산업단지입니다. 전자, 방산, 원전, 조선, 자동차 등등등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창원이에요.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 위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거제도 같은 경우 산업구조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거의 한 90% 이상이 조선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 산업구조에 몰빵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투자하게 되면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기 좋은 그런 시기에도 안 좋은 산업들도 있거든요. 좋을 때가 있다라고 했었던 그 시기에도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산업 구조라고 하면 이 극명하게 이렇게 휘둘린다라는 것이죠. 롱런 해야지 투자금 대비한 수익들이 큰데, 이 롱런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같은 경우가 이런 산업 구조가 단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합적인 산업단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좋은 산업이 있으면 안 좋은 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밸런스가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롱런하는 그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 지역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렇게 분산 투자해야지 위험성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확 낮출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몰빵하지 마라라는 부분인데, 지역을 분석했을 때 그 산업구조 역시도 마찬가지 몰빵되어 있는데 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거제도를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한 3년 정도 거제도에 거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거주하던 그 당시에 제 주변의 친구들,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조선소의 생산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늘 사람들이 붐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들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집값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조선이 바닥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직의 그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 그 생산직의 그 수요 부분들을 한국인으로 채우는 곳이 아니라 이 외국인으로 대부분 채우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생산직 근무하셨던 한국인으로 다 채워졌던 그 자리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 집값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어떨까요? 크지 않겠죠. 연봉 높은 한국 사람 들어가야지 집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연봉이 그렇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덜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외국, 특히나 외국인이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블로그를 보다 보니 너무나 놀랬던 그 블로그 내용을 본 적이 있죠. 아이파크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지금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그 물건들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털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평당가가 얼마였었냐면 500에서 600이었어요. 2018년 사용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한 18년 말쯤에는 입주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가 들어가 2018년쯤 만들어진 그 아파트가 거의 새삥이죠. 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내부 구조란 이런 것도 잘 빠져 있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이 500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 거제도 투자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생산 인력들이 이제 외국인으로 계속 채워지고, 이 거제도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국인,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외국인들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 와, 진짜 앞으로도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